6번에 갑씨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20년 4월 30일에 당해사업을 폐업했대요. 폐업한 시점에 잔존하는 제한 내용 다음과 같다. 폐업 시 잔존 제하라는 공급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제품, 토지, 건물이 있는데 보자마자 하나는 제꼈어야 돼요. 토지는 불공제되는 재화죠. 그래서 간주 공급으로 계산할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그냥 바로 제꼈어야 되고, 제품과 건물 두 가지만 체크하셨어야 되는데 둘의 차이가 있죠. 제품은 비상각 자산이구나, 시가로 과세해야 됐구나, 그냥 180만원 바로 꽂혀야 되고, 건물은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간주 시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180 계산했어야 되고, 건물에 대한 이제 간주 시가 계산해야 되는데, 아래 말이 주절이 있어요. 건물의 취득 시 현할차 200만원은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기장하였으며, 폐업 시까지 현할차 상각의 50만원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대요. 여기까지 일단 끊으시면 회계처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건물 7, 현할차 2,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9. 이런 회계처리가 곧바로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사면서 뭐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하기로 했나봐요. 내가 1년 뒤에 450 주고 다시 1년 뒤에 450 주고, 그럼 회계에서는 현할차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현할차 평가했던 7이었고 현재 가치 차금이 200만원 발생한 거예요. 근데 현할차도 건물가액에 포함한다. 왜냐면 공급가액에 포함했잖아요. 공급가액에 할부 판매 이자 상당 얘기여서 포함했어요. 그럼 당연히 매입가액에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을 900만원으로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중간에 뭐 이자 비용 상각했다 다 무시하시면 돼요. 부가세는 무조건 명목가액이에요. 심지어 폐업일까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건물의 감누는 100만원이래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두 번째 이제 문제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죠? 매년 말 저 자산이 이제 수익 창출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구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12월 30일에 결산 시에 인정하는 그 비용이잖아요. 추정금액. 근데 부가세에서는 요 취득가액이 지금 중요해요. 취득가액에 매입세 공제받는 취득가액에 체감률 반영한 간주시간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도 그냥 회의크성 자료. 취득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감가상각을 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도 이제 틀린 거예요. 취득가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감루 차감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회계에서 이런 명칭 많이 하잖아요. 지금 취득가액이 7이었고 취득가액이 어떻게 보면 9였고 현할차 포함하면 감루가 1이고 장부가액이 8인 거예요. 장부가액이 8. 근데 간주시가의 출발점은 취득가액이라는 거예요. 취득가액. 그래서 다시 감가상각을 더하시는 것이 더하시면 800에 1을 더해서 9가 돼야겠죠. 근데 여기 900에 1을 더하면 자산 증액을 해버리는 거죠. 자산 증액. 그래서 900만 원을 가시는 거예요. 900만 원.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가액이나 장부가액. 근데 표에 취득 원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득 원가. 그래서 그냥 900만 원을 여전히 가시는 것이다. 여전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감률 반영해서 건물이니까 5%. 그리고 손가락 한번 세보시면 취득일이 얘는 딱 1월 1일이 어차피. 그럼 기초취득으로 땡길 필요도 없죠. 그럼 19년 1기, 19년 2기, 그리고 2020년 4월 30일에 폐업을 했지만 2020년 1월 1일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해서 두 과세기간만 지나간 거구나. 처음이니까 그래도 그림 그려보면 요렇게 두 개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4월 달에 폐업했지만 기초 폐업으로 간주해서 취득도 기초로 땡기니까. 근데 얘는 하필 1월 1일이어서 안 땡겼던 거고. 그래서 두 과세기간이 지났구나. 그럼 얘가 810만원 나와서 180만원에서 810만원 더 990만원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현할차라 감루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논점의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 뒤쪽에 07번 보시면 07번 같이 볼게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자산을 2020년 7월 1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했대요.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했으니까 면세 일부 전용의 논점이에요. 일단 쟁점은 면세 일부 전용. 그때 20년 이게 확정신고 시 면세사업 전용과 관련된 부가세 가표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산의 보유 내역 봤더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는 모두 받았대요. 건물 기장치 모두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근데 건물 취득 시 다음 가치 회계 처리했대요. 다시 현할차가 또 나오죠. 건물이 5천, 현할차 1,000, 무조건 6천으로 하시는 거예요. 6천. 명목가액 6천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양가로 이번에 공급가액 자료를 봤더니 지금 일부 전용이죠. 20년 7월 1일이니까 20년 2기의 면세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20년 2기의 공급가액 비율 봤더니 면세 공급가액 느낌이 좀 싸해요. 너무 금액이 작죠? 5천만 원, 200만 원. 총분의 면세 비율을 봤더니 4%밖에 안 돼요. 면세에 사용한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과표는 0이에요. 1번 0. 계산할 필요도 없이 0. 그럼 이제 8번의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8번 한번 풀어보세요. 과세사업의 경우에는 갑시는 4월부터 면세사업을 병행하기로 하고 면세사업을 사용이 됐대요. 확정신고시 과표를 계산해보래요. 4월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음과 같은데 토지는 일단 바로 제껴야 되죠. 불공제예요. 불공제. 건물 기계장치 보시면 건물은 오른쪽 끝에 완전 전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안분 문제가 없고 기계장치는 일부 전용이기 때문에 안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친절하게 꽃표시의 내용도 적혀 있어요. 왜냐면 완전 전용 일부 전용이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 전용이란 면세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 일부 전용이란 공통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때 양가로 이 취득 시 가능한 매입세 모두 받았고 감가상각비 회의가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 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공급가액 비율이 나와 있네요. 그럼 건물부터 계산해 보시면 취득가액 모두 매입세 공제받았다는 표현 때문에 2천을 다 쓸 수 있고 건물은 체감률이 5%예요. 그때 4월 1일 취득했지만 1월 1일 취득으로 간주를 해서 18년 1기, 18년 2기, 19년 1기, 2기 그리고 4월 1일에 면세사업 전용했지만 1월 1일로 땡겨져서 4개 지난 거예요. 4개. 그 다음 기계장치도 취득가액을 5천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경과된 가세기간의 수는 25%다. 그때 19년 12월 17일 취득을 했지만 7월 1일 취득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2019년 2기 취득으로 간주를 해서 1. 과세기간 지났고 일부 전용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으로 사용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총 4억 분의 분자 면세가 오셔야 돼요. 분자 면세. 충분의 면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만큼 도로 토해내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기 치시면 1번 25.375가 나와요.